요즘에는 이런 얘기 좀 덜 듣는데요. 예전에 방송국 그만두고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한심하다. 철구님, 그 당시에 이제 신태일님, 이런 분들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유튜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BJ라고 했었어요. BJ 분들이 자기의 비디오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서브 플랫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서 경제나 돈 버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랑 같이 할래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혼자 했죠. 그게 2018년도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채널이 바로 그 채널인데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채널입니다. 영상이 1500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매각을 한 채널이죠. 유튜브에서 이 채널 오래된 순을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린 영상을 보려면 이렇게 뷰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전 세계에 많은데 사실상 무료로 이런 채널 분석을 넣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이거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때리면 이렇게 채널이 나오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게시일 오래된 순으로 정렬이 되죠. 또 옛날에 보면은 이런 거를 제가 올렸던 거예요. 30만 뷰씩 나왔던 영상인데 이런 영상으로 30만 뷰를 넘겼습니다. 진짜 뭐 이거 어디 놀러 가가지고 앉아서 찍었는데 맥주 먹고 찍은 거예요. 배가 엄청 나왔네요. 예. 배가 엄청 나왔네. 완전 그냥 ET 그 자체죠. 지금은 수영을 많이 해가지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자, 다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바로 이런 정도의 영상으로 10만, 20만 구독자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보면요. 내가 주식을 못하는 이유? 저 주식 잘 못하거든요. 이때도 못했나 봐요. 이것도 그냥 누워가지고 찍었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 이것도 그냥 앉아서 찍었어요. 새벽에. 인기가 많았죠. 퀄리티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2023년이 됐죠. 지금은 어떨까요? 얼마나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어야지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자동차로 검색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동차에 검색을 해보면 뭐 자동차 채널들 지금도 잘 되고 있나? 노출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밀어주고 있는 채널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밀어주고 있는 비디오들을 보는 거죠. 5월 30일자로 밀어주고 있는 채널입니다. 도로불박 270만 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70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채널에서 비디오 가져와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얘를 자동차를 검색했어요. 필터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차업차등님은 이걸 열어주셨네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재사용 허용, 재사용을 허용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S모티브, 그리고 EBS 다큐, 이렇게 열어준 것들이 보입니다. 열어준 것들. 요런 거를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새알람님, 어떤가요? 재사용 허용된 컨텐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어요. 차 잘 빼는 여자 어때? 이거는 몇 뷰인가요? 380만 뷰를 뽑았습니다. 이거 차 빼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 엄청 흔하죠? 이렇게 자리 없는 상황. 차 빼는 거 내가 찍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와이프한테 차 빼라고 하고 나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뽑기 위한 최소 퀄리티가 높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어려운 것처럼 느끼나요? 바로 유튜브 홈에서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장성규님이나 탁재훈님이나 이영진님이 나온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아마추어리즘을 갖고 있는 영상들이 잘 되고 있고 성장이 빠바박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 찾기로 가볼까요? 요즘 어떤 채널들이 잘 되고 있나요? 부동산으로 볼게요. 부동산 중에 성장 속도 잘 나오는 채널들,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파트라는 채널이 3월에 만들었어요. 37만 뷰 나왔죠. 부동산 호구왕, 솔직한 대화로 풀어보는 경제TV, 요런 컨텐츠로 여전히 1.2만 회씩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이미 완벽히 검증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추적 및 성장 및 수익화 방식을 지금부터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강의가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서비스가 글로벌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냥 가격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18,000원이지만 왜냐? 비싸게 받으면 욕먹으니까 싸게 한 거예요. 근데 글로벌 서비스들은 얼마냐? 대표적으로 녹스 인플루언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녹스 인플루언서 가격 여기 있죠? 얼마인가요? 4,000불입니다. 3899불이죠? 4,000불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요 1,000만 원이에요. 8,000불이잖아요. 우리는 얼마예요? 저희가 이거 만든 거는 19,800원입니다. 부가세 10%잖아요. 부가세 빼면 18,000원이에요. 30일에. 저희 서비스는 한 달에 18,000원이고 글로벌 서비스는 연간 멤버십으로 해도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높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유튜브는요, 우리 그 기업의 성숙 단계 있잖아요. 라이징 스타부터 해서 뭐 이렇게 캐시카우 이렇게 가는 거. 지금 모든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 단계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캐시카우로 넘어간 지 오래예요. 수익화 단계에 접어든 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증가가 돈을 벌게 해줄까요? 아니요. 구독자를 키워가지고 돈을 버는 전략은 이미 너무 느린 전략이 됐어요. 구독자 거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유튜브 활용 전략들이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는 너무 흔해요. 구독자 모으는 거 어렵지만 조회수 띄우는 거는 이미 공식이 나와버렸어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조회수 띄우는 방법 궁금한 분들은 주원규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1강부터 4강 있죠? 그냥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 얘네가 조회수 이렇게 뽑는구나 이거 바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조회수 만들었죠? 이 개념을 넣어야 돼요. 조회당 가치와 조회당 비용을 구분해야 돼요. 유튜브 운영 총 비용을 월간 조회수로 나누는 거예요. 반대로 유튜브 운영하는 한 달간 총 창출된 가치를 월간 조회수로 나누면 구해지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비용이 들어가고 분자에 뷰당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3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채널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오퍼레이팅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대요. 바로 밸류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럼 밸류를 구성하는 요소가 뭔가? 이 요소 하나를 내가 키우게 되면은 바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후에 예시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뷰당 가치는요 7가지 요소로 정리가 됩니다. 그 요소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릴 거니까 오늘은 맛배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바로 애드센스 PPL 브랜디드 컨텐츠,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권, 지적재산권, 이 지적재산권에는 방영권 및 인세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자 평판 및 평판을 활용한 외부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트래픽을 활용한 매출 전환이 있습니다. 비용은요? 비용에는 출연료, 장비, 감가상각비, 임대료, 제작비 등이 들어갑니다. 뷰당 가치랑 뷰당 비용을 해가지고 이 가치가 3배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 채널은 뷰당 비용이 낮으면서도 뷰당 가치가 높은 채널이고 반대로 최악의 채널은 뷰당 비용이 높은데 뷰당 가치가 낮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올리는 방법 2가지가 있죠. 가치는 안 늘었어요. 뷰를 줄이거나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아니면 뷰를 유지한 채 가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수치의 함정에 빠지면 뷰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뷰당 가치가 충분히 높다면 뷰당 비용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뷰당 비용이라는 건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근데 여기에 경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 집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쭉 나가 볼게요. 뷰당 가치가 높으면 어떤 게 있죠?
맞아요. 뷰당 비용을 끌어올릴 천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천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작비를 더 올릴 수가 있고 인건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것과 경합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유튜브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고 집행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이건 제 채널의 관리자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콘텐츠란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 3개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홍보하기가 있어요. 동영상 조회수 및 웹사이트 트래픽 유도하기가 있고 조회수 증대 및 채널 참여 유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두 번째 걸 넣으면 이런 식으로 광고로 뜨게 돼요. 이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추천 동영상이 뜨는 위치입니다. 추천 동영상 위치를 그냥 먹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추천을 붙이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 내면 바로 붙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출량을 올리기 위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방향을 택할 수도 있고 그냥 광고를 때려버리는 방향도 있다는 거예요. 광고 집행을 통해서 비용 증가가 되는 것만큼 커버할 만큼 뷰당 가치가 높다면 광고를 집행해서 조회수를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구독자에 연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뷰당 밸류가 높은 사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아무 채널에나 영상을 올린 다음에 광고를 집행해서 노출량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와 점심 식사를 했는데 텔레마케팅을 하는 분이었어요. 뭐냐면 치과 관련된 텔레마케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임플란트 영업전화를 돌리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임플란트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락처 한 건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에 유통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5만 원을 주고 한 건당 5만 원이죠. 그러면 1000개를 하면 5천만 원. 그래서 그거를 콜센터가 작은 병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업체에서 콜센터 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병원에다가 8만 원에 소매를 하는 사업인 거예요. 5만 원에 전화번호를 떼와서 8만 원에 이 전화번호를 파는데 판 거 플러스 콜센터까지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근데 3만 원이 남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명을 병원에 진짜 내원을 시키면 3, 40만 원의 돈을 추가로 더 번다고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병원은 이제 임플란트 하러 오면은 뼈 이식이나 뭐 이런 기타 비용을 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올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와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TV에서 이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전화 상담만 해도 탈수기를 드립니다. 이거 아세요? 이런 보험 전화 광고가 왜 나오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이거구나. 전화 한 통에 이익이 5만 원이니까 선물을 2만 원짜리를 줘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과 선생님이 나와서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해서 DB 회사나 콜센터에 주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해 줄 수 있고 의사 선생님도 마진폭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런 전문직의 경우에는 뷰당 가치도 엄청나게 높고 콘텐츠 제작 비용도 엄청 낮습니다. 왜? 출연료를 안 들잖아. 그냥 핸드폰 켜고 앉아가지고 썰만 풀면 되는 거예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의사, 약사 주변에 이런 전문직이 있으면 무조건 유튜브 채널 하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 자체로 너무 훌륭한 출연자이자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까요? 지금 노출을 주고 있는 컨텐츠를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임플란트라고 했었나요? 임플란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채널에서도 임플란트를 한번 쳐볼게요. 채널부터 먼저 볼게요. 채널 쪽에서 성장 속도 잘 나오고 채널 개설일 최근에 치아는 이정훈 여기가 5만 뷰를 뽑았네요. 어떤 컨텐츠를 하시길래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구나. 임플란트 범쌤의 리얼한 치과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임플란트 중에 뭐가 잘 됐는지 노출 확률을 때려볼게요. 어떤 주제가 인기가 있는지 노출 주는 거예요.
죽을 듯한 기침 후 목에서 튀어나온, 목에서 1cm 임플란트 했다가 봉변, 목에서 1cm 수술 도구가 툭 튀어나왔다. 임플란트 과정, 임플란트 수술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이거는 2021년에 올렸는데 지금 주네요. 그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임플란트 부작용. 여러분의 임플란트는 안전하신가요? 이 영상도 지금 아주 노출이 잘 되고 있고요. 구독자 증가에는 기여한 게 없지만 30만 뷰가 나온 영상도 있습니다. 요것도 임플란트 가격 차이 나는 이유 딱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차이, 의사임당. 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의사 선생님이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내가 할 말이 있다면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의사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변호사였으면 좋겠고, 약사였으면 좋겠고, 회계사였으면 좋겠고, 세무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비용이 낮고 가치가 높은 그런 거죠. 그런 채널이 전문직이 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찍으려면은 내가 히트하는 영상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쉽게 하면서도 히트하는 영상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1강 고정 댓글에다가 1강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한 큐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